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칸딘스키와 함께하는 색채여행 전시를 함께 둘러보게 될 큐레이터 홍보라입니다. 이번 전시는 음악을 미술로 확장하고 이를 우리의 일상으로 이끌어낸 칸딘스키의 작업을 함께 보고 이를 뉴미디어로 재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전시입니다. 칸딘스키를 보통 추상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추상이란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그 반대의 개념인 구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의어로는 구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폭에 인물 혹은 사과, 정물화, 풍경화 등 어떤 사물의 형태가 묘사된 상태를 우리는 구상회화라고 부릅니다. 추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랑, 우정, 슬픔, 환희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혹은 형태가 없는 것을 미술로 표현하는 행위가 추상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칸딘스키는 어떻게 추상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칸딘스키가 살아온 삶이 어땠기에 그는 추상이라는 개념에 그토록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럼 칸딘스키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딘스키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모스크바 대학에서 정치, 외교, 경제학을 수학하였습니다. 그는 30살 이전에 교수직을 제안받을 만큼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던 그가 왜 갑자기 화가의 삶을 살았을까요? 네, 그럼 189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칸딘스키가 처음으로 미술을 시작했던 해인데요. 이때 칸딘스키는 두 가지 중요한 예술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클로드 모네의 건초더미를 본 것인데요. 칸딘스키는 건초더미라는 제목을 보지 않고는 그 형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표현법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같은 해에 바그너의 로헨그린 오페라를 관람하게 되는데 그때 눈앞에 로헨그린 주인공들의 감정과 이야기들이 색채로 펼쳐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칸딘스키가 미술 그리고 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통해 우리는 칸딘스키가 말년으로 갈수록 완벽한 추상회화를 그리며 그의 연구를 이어갔던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칸딘스키가 추상적 회화에 매료되는 순간 보았던 것은 어쩌면 회화에서 나타나는 추상적 가능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 칸딘스키는 화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고 독일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1900년 뮌헨 아카데미에 입학한 칸딘스키는 고전주의 그림에 대한 의문과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팔랑크스라는 미술단체를 만들어 당시 전 유럽에 유행하고 있던 아르누보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독일어로는 유겐트스틸로 불리는 이 운동은 옛것을 물리치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1910년은 칸딘스키에게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첫 추상 작품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며 미술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의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칸딘스키의 작품 세계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을 담고 있는 클래식 음악이 미술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911년 셴베르크를 만나게 되죠. 셴베르크의 조화되지 않은 화음을 색채로 표현한 그의 작품 임프레션 3 콘서트를 통해 자신만의 추상을 정립시키게 됩니다. 같은 해 1911년 칸딘스키는 프란츠 마르크를 만나 청기사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푸른색의 기사를 의미하는 청기사는 칸딘스키와 마르크 두 사람을 상징하며 고리타분한 미술에 대항해 새로운 예술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색으로 무한을 향한 의지를 담은 색, 그리고 순수와 초자연, 부활을 의미하는 색이라고 보았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칸딘스키가 직접 제작한 목판화 작품
청기사 영감의 표지를 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칸딘스키는 스위스를 거쳐 본국인 러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예술의 역할이란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과의 불화가 심해지고 칸딘스키는 이로 인해 모스크바를 떠나게 됩니다. 칸딘스키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는 동의하지만 추상회화 그 자체에도 내면의 감정을 울리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 온 칸딘스키는 파울 클레의 권유로 바우하우스에서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바우하우스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집을 짓다 라는 뜻으로 주된 이념은 건축을 주축으로 삼으며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칸딘스키는 이곳에서 벽화공방의 기초 디자인 수업과 색채론 수업을 맡아 가르치게 되었으며 이 당시 그의 그림에선 기하학적인 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1933년 바우하우스는 결국 나치에 의해 폐쇄되게 되고 칸딘스키는 파리로 이주하여 그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70대 노화가는 파리에서 브랑쿠시, 들로네, 페르낭 레제, 호안 미로, 본드리안 등 여러 화가들을 만났으며 이 당시의 작품이 또 한 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파리 시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의 작품은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칸딘스키의 모습을 반영하여 우주와 미지의 생물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을 작업에 몰두하였던 칸딘스키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와 짧게나마 칸딘스키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현대 미디어 작가들이 칸딘스키를 어떻게 재해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칸딘스키와 함께하는 색채여행 전시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점선면, 회화의 3요소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 공간에서는 칸딘스키가 연구하였던 회화의 다양한 요소에 영감을 얻어 제작한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방에 들어가면 먼저 정상윤, 김충식 작가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 동양과 서양의 방식으로 칸딘스키의 작품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정상윤 작가는 칸딘스키 작품 초기에 영향을 받았던 야수파의 색채로 다양한 인물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 인물들은 칸딘스키 혹은 작가 개인과 관련이 깊은 음악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충식 작가는 칸딘스키의 점선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화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동양적인 색채와 함께 비교적 단순한 구성이 엿보이는데요. 작품에 대한 연구와 기본적 요소에 대한 이해는 동서양에 관계없이 작품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3D 애니메이션 작업이 함께 전시되고 있는데요. 분할되는 원형과 함께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 2악장이 흘러나오며 이는 추상적인 클래식 음악과 미술의 만남을 시도하였던 칸딘스키의 예술관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미술과 음악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유유진 예술감독이 제작한 5개의 비디오가 상영됩니다. 각 현대 연주자들이 쇤베르크의 현악 사중주로 연주하는 멜로디의 시각 공간, 현대 무용수들이 칸딘스키의 색채와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선의 아름다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연주한 의식의 흐름, 바그너의 로헨그린 3악장에 등장하는 결혼행진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즉흥, 결혼행진곡 21, 그리고 각각의 아티스트가 칸딘스키의 미술작품과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뉴미디어와 칸딘스키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재민 작가의 색채의 방에서는 색채가 가진 미지의 힘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칸딘스키의 색채론을 반영한 작가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작가는 칸딘스키의 작품과 이론에서 발견한 문자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작품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앞에 선 관객의 실루엣은
칸딘스키의 작품에서 얻은 모티브 이미지와 문자로 변환되어 나타나며 이를 통해 관객은 세상과 개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분간 상영되는 미디어 콘서트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즉흥 연주가 더해집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을 듣고 떠오른 감정들을 즉흥적으로 표현한 유진박의 연주는 빛의 움직임과 함께 관객들을 뉴미디어 콘서트로 초대합니다. 뉴미디어와 현대 작가들을 통해 칸딘스키라는 작가에 대해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그의 예술론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